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이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거의 한 2주 동안 만약에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지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두 가지 그대로 우리가 더 종목을 끌고 가도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매도에 대한 신호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이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던 거는 갑자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좀 약간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도 방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지금 이 현대로템이 이 방산 물자를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팔았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럼 현대로템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덕분인가요? 아니죠. 한마디로 지금 현대로템은 그냥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방산주로 엮였고 그래서 그냥 명분 좋게 그냥 눌림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이 그럼 지금까지 왜 올랐을까요? 바로 실적 때문에 올랐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한번 나왔었어요. 자, 국가에 기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국가하고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와 어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현대로템의 무기들이 수출이 잘 되면서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정말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던 사실이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꾸준하게 좋은 실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진 게 만약에 현대로템이 이스라엘 쪽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다, 방산 무기를.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 더 이상 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 바로 현대로템의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자, 올해만 놓고 볼게요. 25년도만. 지금 현대로템에서 외국인들이 약 29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분들 별로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4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4년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딱 1년간입니다. 어때요? 외국인들이 860만 주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투자자분들은 딱히 뭔가 매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 23년도까지만 한번 체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입니다. 자,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들이 또 430만 주네요. 지금 여기에서 단위를 제가 바꿔도 4380이요. 그러면은 23년도에 400만 주, 그리고 작년에 700만 주. 그러면 둘이 합쳐서만 지금 약 1200만 주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합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반올림 하면은 약 1500만 주 정도의 외국인들 물량이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이 만약에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는데 그게 한 1500만 주 이상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부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때도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로템이 단순한 눌림의 조정 구간이다라는 인식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약간 비싸게 물량을 매도하시고 어떤 추가적으로 물량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또 눌렸을 때 또 좋은 기회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쪽에서 한번 볼게요. 사실 현대로템이 여기 3월달 하고요, 4월달, 5월달입니다. 자, 여기 가격대를 제가 선으로 하나 그을 건데 12만원짜리, 그리고 밑에는 10만원짜리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0만원과 12만원의 안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갇혔었죠. 자, 지금 현대로템도 박스권 안에 갇힐지 안 갇힐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박스권 안에 갇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22만 원 라인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22만 원인지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거래량이 터졌었던 흔적들을 이용을 해서 18만 원 정도 구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가 18만 원, 여기 머리 위에가 22만 원. 이렇게 가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물대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과거에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매수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었던 걸 가격대 기준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당분간 기다려야 되는 건 60분봉상으로 갔을 때 어디에 지금 매물대가 많아요? 바로 머리 위에 있죠. 21만 원과 21만 5천 원. 여기 이제 가격대를 또 돌파를 하면은 그냥 현대르템은 또 신고가 달성입니다. 근데 21만 원과 21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하지 않는 한 얘는 눌림목 만들면서 약간 횡보의 흐름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여기에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색의 화살표는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는 매도에 대한 타점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대로템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진 않았고 제일 최근에 뜬 건 5월달. 이 이후로는 지금 계속 노란색 화살표가 떴었죠. 그래서 파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물량을 잡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매수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매도하기 전에 미리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결국은 이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맥점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솔직히 조금 어이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뭐 딱히 상관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먼저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결국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어떻게 현대로템의 파동을 공략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선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주식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바닥 구간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지를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 안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투자를 할 때 어떤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잘 가냐? 앞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을 수 있는 게. 근데 달리 말하면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주가가 눌림을 줄 때도 시원시원하게 눌림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눌림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무섭게 빠집니다. 자, 2월 26일에도 지금 마이너스 4%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지금 여기서만 대략적으로 약 마이너스 한 12% 정도. 그리고 3월 25일에도 마이너스 10% 이상. 그 다음에 5월 12일에도 마이너스 15%까지. 빠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빠집니다. 이게 매물대가 없어서 그래요.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눌림이 오더라도 너무 크게 놀라시지 말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